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XMPP 컨트롤 패널 하나 켜서 열어주시고요. 스타트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SQL YOG 켜서 이렇게까지만 나오게 하시면 돼요. 자, 어제 한 거는요. 큰 거 하나밖에 안 했어요. DBMS는 DB가 아니다. 그러니까 파일 준비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XAMPP랑 SQL YOG가 설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XAMPP에서 이 MySQL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냥 키면은 되는데 제가 이걸 한번 꺼볼게요.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뭐야 우리가 했던 게 이제 지금 SQL YOG 했던 게 공용이어서 이 컴퓨터 자체가 지금 학원에 있는 게 공용이잖아요. 다른 누군가가 이제 또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 끄고요. 그 다음에 XMPP가 꺼져 있으면은 자 꺼져 있다고 가정하고 얘를 키기 전에 내가 만약에 SQL YOG를 먼저 켰다. 그러면은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스타트를 누른 다음에 얘를 다시 연결을 할게요. 그럼 잘 들어와지죠, 그죠? 근데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XMPP 스타트를 눌러주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먼저 키면은 이전 했던 게 그냥 날아가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연결이 안 되었던 이유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XMPP에서 서버를 우리가 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켜져 있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킨 다음에 이렇게 다시 연결을 해서 들어오면은 나라가 있어요. 요거는 주의해서 들어오실 때 확인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날 이제 작성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수업 페이지에 웬만하면은 남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작성한 걸 가지고 싶다 하면은 뭐 메모장이나 뭐 카톡이나 뭐 써놨다가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뭐 구글 드라이버 같은 거 클라우드 아무거나 잡아서 쓰시면 되고. 어쨌든 수업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페이지에 다 남아 있을 거고요. 내가 하는 걸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뭐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C 드라이브에 XMPP에 MySQL에 bin이라는 폴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cmd를 하면은 이제 진짜 요 상황이요. 요 상황이 요 상황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죠? MariaDB none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show databases라고 하고 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use MySQ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non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MySQL로 바뀌어 있죠. 그죠? SQL YUG에서는 이 상단에 이제 보여 있을 거예요. 상단에. 마찬가지로 show databases 하고 한 줄 드래그해서 실행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use MySQL 하고 실행하면은 이 상단에 여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선택되었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none에서 이 화면의 none인 부분과 여기서 아무것도 안 선택된 그 현재 좀 전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거 하나 해줬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MySQL이라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한번 껐다가 다시 킬게요. 자, 껐다가 다시 키면은 다시 킨 다음에 여기서 show tables 이게 잘 보여지네. 아무튼 show tables라고 하면은 이 MySQL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들을 이렇게 리스팅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선택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잠깐만 이거를 껐다가 키면은 원래 선택이 안 되어 있는데 자꾸 되어 있네. 자, 이걸로 볼게요 그냥. 자, 다시 들어왔어요. 여기서 show tables라고 하면은 안 보여줘요. 왜?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에러라고 하면서 no database selected. 그러니까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show tables라는 이 쿼리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show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요 안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use MySQL 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나는 MySQL이라는 DB를 선택하겠다라는 건데 선택을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요 왼쪽 위에 있죠. 요 화살표 표시. 얘를 누르면은 똑같이 나와요. 여기에. 근데 웬만하면 이걸 쓰지 않고 그냥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다시 이렇게 해도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내가 하면은 결과가 달라요. 보이는 게. 자, 다시 한번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한 결과랑 여기서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한 결과가 달라요. 그렇죠?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뭐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테이블들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use라고 하지도 않았지만은 여기서 뭐가 선택이 됐다라고 이제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클릭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토리 가면은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가 여기 나와요. 어떤 걸 쳤는지가. 그 XMPP의 이 컨트롤 패널에 로그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로그에 있는 거랑 뭘 했는지. 근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명령어로 이 SQL 문법으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큰 개념이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자, 큰 개념이 두 개가 나와요. 자, 데이터베이스랑 테이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관리하는 DBMS 예로 뭘 할 수 있냐면은 복수계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가 있어요. 자, 복수계의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 이 SQL YOG 왼쪽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수계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복수계의 테이블들이 들어있어요. 확인을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죠? 그 다음 얘는 info, 그 다음에 MySQL, 그 다음에 퍼포먼스, 그 다음에 PHP, 그 다음에 테스트. 이런 식이죠. 현재 상황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SQL YS에서 우리가 show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뭘 했는지 알겠죠? 이 그림만 보고도 그죠? 그 다음에 지금 use MySQL이라고 제가 딱 하면은 현재 이 그림에서는 그냥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게 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show tables라고 하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뭔가가 많이 보여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을 보여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왼쪽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테스트 데이터처럼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건 없어요, 사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결과 요 밑에 결과 보이죠? 결과 위에 tables in MySQL이라고 있죠, 그죠? MySQL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얘랑 얘랑
같은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컬럼 스태츠, DB 이벤트 그죠? 이런 것들. 여기서는 뭐 방향키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전부 다 지우고, 자, create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1이라는 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새로 까신 분이 있고요, 안 깐 분이 있어요, 그렇죠? 새로 안 깔았는데, 그러니까 깔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create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1이라고 했는데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사이트 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어제 배운 드롭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1 해주시면 지워져요. 자,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명령창에서도 show databases 하면은 사이트 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생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4키 한번 누르면은 사이트 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기고, 또 폴더에서도 생겨 있죠. 사이트 1, 그쵸? 그쵸? 그 다음에 use, 그 다음에 사이트 1이라고 하면은 잘 선택이 돼요. 그렇죠? 현재 사이트 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show tables 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 테이블을 추가한 적이 없으니까. 자, MySQL은 DB가 아니고요. MySQL은 DBMS가 맞다. 이제 DB를 많이 컨트롤 해야겠죠. 왜냐? 크리에이트 하나하나 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MySQL은 DBMS가 될 거고요. 이 안에 지금 DB로 현재 MySQL이라는 게 있고요. 인포메이션이 있고요. 그렇죠? 퍼포먼스 스키마, 그 다음에 사이트 1. 만약에 여기 안 나온다 하면은 여기서 새로 고침 안에서 안 나오는 거고. 좀 전에 말한 얘네들이 DB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현재 사이트 1이라는 DB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요,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저는 이 사이트 1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쪽에다가 사이트 1 데이터베이스 안쪽에다가 이제 아티클이랑 멤버라는 거를 만들고 싶어요. 이 아티클이라는 거는 게시글을 말하고요. 멤버는 회원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런 걸 추가하는 게 테이블이라고 할 거예요. 지금 큰 개념으로 쓴 거예요. 큰 개념.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은 요 MySQL 안쪽에 테이블에 컬럼 스태츠, 그렇죠? 뭐 DB, 이벤트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이블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등한 게 어떤 건지 뭐 파악이 잘 되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기입하는 곳은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그림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그냥 얘네들이 이제 뭐야 데이터베이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테이블의 이름이 DB인 거예요. 테이블명.
테이블 명이. 이게 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지금 구조가 사이트 1에다가 이런 테이블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그렇죠? 데이터를 넣는다. 그 다음에 삭제를 한다. 수정을 한다. 이런 게 다 테이블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테이블에다 저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테이블 하나하나가 요 엑셀의 표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표들에다가 실제로 데이터를 기입을 하잖아요. 그죠? 엑셀에서 하나의 행과 하나의 열로 이루어진 개념이 RDBMS입니다. 요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건데 이 안에 저장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엑셀에서 똑같아요.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이제 맨 위쪽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 있죠.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로서 메타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안쪽에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쭉 저장이 될 텐데 얘네들은 이제 저장용 데이터. 어떤 표를 정리하기 위해서. 엑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몰라도 조금만 만지다 보면 가능해요. 당장 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위에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제 뭐 비슷하게 하겠지만은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인 거예요. 제가 어제 엑셀에다가 뭐 학번 적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학번 적고 나이 적고 성별 그렇죠? 위에다가 쭉 적어주고 그렇죠? 엑셀은 그렇게 하고 데이터를 그 아래 쭉 채우면은 딱히 그렇게 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도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학번 이름 이런 거 있죠?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직접 썼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얘가 미리 준비는 해주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랑 똑같아요. 이 엑셀에다 학번 뭐 이사 적고 이름에 AA 쓰면은 뭐라고 안 하죠. 그쵸? 아무튼 엑셀에서는 이제 회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쭉 쓰면 돼요. 이 아래다가 쭉 써주면 돼 그냥. 학번 뭐고 이름 뭐고 그쵸? 뭐 번호는 1번이고 이름은 김철수고 나이는 22살 성별은 남자 그렇죠? 그 아래 두 번째 회원도 쭉 쓰면 돼요. 엑셀은 되게 간단해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애들이라고 했죠. 그죠? 얘네들이 이제 메타 데이터라고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이렇게 가로가 한 묶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이제 묶을 것인가 얘는 설계를 해야 돼요. 자, 제가 이런 거를 지워볼게요. 남자도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철수 그 다음에 자 이렇게만 해볼게요. 데이터가 이렇게만 존재하면은 이 화면만 보고서 얘네들이 뭘 뜻하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람의 입장이고 컴퓨터는 몰라요. 얘가 이름인지 번호인지 성별인지 그래서 정의를 하나 해줘야 돼요. 컴퓨터한테 알려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써놓는다는 건 각각 그 아래 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는 해당하는 값이 그 아래로 이제 쭉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건 테이블 안쪽 상황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황이고 기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번호, 이거 이름, 나이, 성별 이런 거부터 먼저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번호가 여기 오면 안 되겠지만은 뭐 번호가 들어있다고 할게요. 번호 1번이고 2번이고 그렇죠? 김철순 아무튼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제 뭐 이름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름은 문자이고 뭐 나이는 숫자이고 그렇죠? 각각 번호 넘버만 그리고 문자만 넣어야 되면 그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직접 해볼 건데 어, 아까 말했듯이 요 안에 요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우리가 선택을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use 자 이렇게 해서 show tables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다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리 그렇죠? 그리고 결과로 보시면은 나오는 얘네들이 요 아래까지 있지만은 전부 다 테이블들입니다. 자 보면은 왼쪽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컬럼 스탯 있죠? 컬럼 스탯처럼 보이는 거. 얘는 하나의 테이블인데 얘의 생김새가 먼저 존재해야 돼요. 그 생김새는 컬럼 스태치에 보면 지금 컬럼이라고 있죠. 그걸 보려면은 이 컬럼 스태치를 한번 누르고요. F6 키를 누르면 돼요. F6 키. 그럼 얘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얘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 테이블에. 그러면 어떻게 생긴지 보여줘요. 행 이름은 뭐 데이터 타입 뭐고 길이는 뭐고 설계의 차원에서 다 이루어진 어떤 행위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use site 1하고 show tables라고 하면은 안 나오죠. 아까 MySQL이라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미리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 1을 MySQL 느낌처럼 나오게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따라 하시면 돼요. create 테이블 하나 만들게요. create 이걸 일단 보고 따라하면 돼요. 보고 시간 제한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 만들어져요. 자, create table이라고 하면은 테이블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름을 가진? article이란 이름을 가진 테이블 하나 만들 거고 이렇게 소괄호 열고 닫고 하고 뒤에 콜론 찍어야 돼. 뭐 줄바꿈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뭐 들여쓰기는 이렇게 해줘야겠죠. 깔끔하게.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body라고 했을 때 있잖아요. 대문자로 나오는 건 어제 뭐라고 했죠? 키워드 예약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뭔가를 지칭을 하겠다라고 하면 백틱으로 감싸줘요. 자, 방금 제가 뭘 만든 거냐면은 타이틀 바디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먼저 설계를 한 거예요. 테이블을 만드는 중인 거고요. 메타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고 하면 돼요. 근데 얘는 뭐가 들어가야 줘야 될지도 이제 알려줘야 돼. 정해줘야 돼. 미리. 이게 뭐 캐릭터 100, 그 다음에 100만큼, 그 다음에 뭐가 얼만큼 들어갈 거다. 여기서는 캐릭터라는 뜻으로 문자라는 뜻이고요. 문자 100개. 뭐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만큼 쓸 것인가라는 건데 아무튼 알파벳은 100자가 맞을 거고요. 한글은 좀 더 쓸 거예요. 아무튼 조합되는 데이터가 이러고 나서 제가 실행을 했는데 이렇게 성공이라고 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사이트 1이라는 테이블에 아티클이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show tables라고 하면은 아이고. 이거 잘못 만들었네. 여기다가 다시 만들게요. 하면은 여기에 생겨있죠.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이.
뭐 여기에는 이렇게 하나 생겨 있는 거죠. 그냥 아티클 이렇게 하나 생긴 거겠죠. 이런 테이블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은 어, 데이터베이스를 보기 쇼 데이터베이시스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생성 create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1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선택 이렇게 그죠? 네. 그 다음에 테이블 보기 테이블스 근데 얘네는 뭐예요?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해야 한다 라는 거죠. 아까도 봤죠? 선택된 데이터베이스 없으면은 selected 뭐 데이터베이스 뭐 안 되어 있다라고 나온 거. 그 다음에 테이블 생성 create 테이블 아티클 타이틀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다 적는 거는 그냥 어차피 옆에다 옮겨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body 이렇게 이게 지금까지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고요. 어차피 알아서 바뀌니까 이렇게 이런 거 한 거예요. 지금 한 게. 여기서 보면은 요거 한 거다. 만약에 이게 제가 주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주석을 남기는데 내가 좀 길게 남겨야 된다. 그러면은 요 안쪽에다가 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 별 모양 있죠?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얘는 아무튼 이렇게 적어주면은 요 안쪽에다가 넣는 거는 다 주석 처리가 된다. 그리고 방금 만든 테이블 있죠? 사이트 1의 테이블에 요거 있죠? 모양을 확인하고 싶다. 그럼 F6키 한번 누르면 돼요. 얘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테이블 생성을 한번 더 하면은 뭐라고 해요? 그렇죠? 엑셀에서는 이제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보여드린 거고 엑셀을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돼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MySQL을 써서 SQL YJ에서 일단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고 DB 안에다가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DB는 큰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폴더로 생기고 있죠. 그리고 그 안쪽 상황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그에 맞는 명령어를 쓰면 되는 건데 어, 어, 아무튼 그 테이블들은 즉 폴더 안에 있는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건 어디라고 했죠? 테이블. 데이터를 저장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내가 만든 데이터를 DBMS에 넣겠다. 이 말은 조금 이상해요. DB에 넣겠다라는 게 맞아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어떤 해당 DB에 있는 테이블에 넣겠다라는 게 올바른 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DB는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를 내가 만든 테이블에 넣겠다 하면은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잘 다뤄야 하는데 테이블들을 묶어서 다니기 위해서 DB가 있는 거고요. 그 DB를 관리하기 위해서 DBMS가 있는 거다. 순차적이에요.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값을 실제로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 아래에다가 제목 1, 그다음에 바디에다가 내용 1을 넣어볼 거예요. 요걸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자 insert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 다음에 into article.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t title.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어떤 내용을 어떤 데이터를 넣을 때는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을 뜻할 때는 백틱이 맞아요. 근데 이런 문장 같은 걸 여기다 넣으려면은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안에다가 제목 1, 그 다음에 바디 내용 1 이렇게 하고 데이터 추가 하면은 잘 추가가 됐고요. 현재 요게 이렇게 똑같이 넣어준 겁니다. 얘를 실행을 하면은 현재 데이터가 들어간 거예요. CO 테이블스라고 하면은 이제 엑셀을 뭐 저장하면 이제 아티클이라고 저장하면은 자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저장 한번 해볼게요.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어디다 저장해야 되지? 자 아티클이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바탕화면에 아마 있을 건데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고요. 이제 제가 좀 전에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을 해놨잖아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쇼 테이블스 안에. 바탕화면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뜻해요. 우리가 쇼 테이블스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왼쪽에도 왼쪽에도 이제 아티클의 F6만 해도 이 구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구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컬럼은 나오지만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이는 이런 컬럼들은요 열을 뜻해요, 그렇죠? 타이틀과 바디를 이제 넣었는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제목이 내용 2로 넣을게요. 자, 이제 내가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넣었는데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었는데 이제 확인을 하려면은 자, select라는 걸 써요. select.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걸 적어주면은 이 에스터리스트는 all을 의미해요. all 전체. 그 다음에 from article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제서야 엑셀의 화면과 같아졌어요. 자, all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걸 싹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테이블에 있는 걸 이제 조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all이 아닌 만약에 내가 나는 이 타이틀만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냥 타이틀 적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타이틀만 보여줘요. 그 다음에 나는 바디만 보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바디 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내용만 보여주겠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은 컬럼이 몇 개 없어요, 그죠? 테이블에. 만약에 이제 내가 요 두 개를 같이 보고 싶어. 그러면은 select 타이틀 그리고 body 프로 어디에 있는 아티클 테이블이 이런 두 개의 컬럼만 보고 싶다. 이렇게만 나오죠. 마찬가지로 순서를 좀 변경해서 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요. 나 넘버라는 것도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당연히 오류 나요. 그렇죠? 어. 넘버라는 컬럼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오류가. 우리 테이블 안에 그런 컬럼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아무튼 요게 이제 테이블을 현재 지금까지 좀 전에 한 게 데이터베이스 보는 거, 쇼 데이터베이시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생성,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선택. 이 테이블들을 보려면은 반드시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테이블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넣는 것까지.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